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했었죠. 오늘 교육을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거래량 보조 지표예요. 머니 플로우 인덱스 MFI, 이 지표를 활용하는 이제 매매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이 머니 플로우 인덱스 이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에요. 1980년도에 진쿠옹이라는 사람하고 아브럼 소우덱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된 기술적 분석 지표입니다. 기술적 분석 지표예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 거래량이 동반된 RSI다. RSI랑 굉장히 흡사한데 제가 사용하는 민감도를 썼을 때는 확실히 RSI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의 핵심은 뭐냐? 이평선과 볼린저 밴드, 특히나 볼린저 밴드 많이들 쓰고 계시죠? 볼린저 밴드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제 이제 채널에 들어가셔가지고 볼린저 밴드 관련된 교육 영상이 있어요. 꼭 볼린저 밴드를, 그 영상을 보시고 나서 내가 여지껏 볼린저 밴드를 잘 사용하고 있었는지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를 꼭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는, 오늘은 머니플로우 인덱스 거래량 보조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보이는 화면에 비트코인 15분봉이에요. 지금 밑에 보이죠? MFI 보조지표라고 해서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MFI 보조지표는 어떻게 보면 RSI와 비슷한 보조지표라고 할 수 있지만, 거래량 데이터를 포함하여서 매수 및 매도 압력에 대해 비교적으로 좀 포괄적인 평가를 제공하고 있고, 이 트레이더들은 머니플로우 인덱스 MFI 지표를 통해서 과매수, 과매도 상태, 잠재적인 추세 반전, 그리고 최적의 진입, 그리고 청산 지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보조 지표가 바로 머니플로우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래량을 고려한 RSI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거래량을 포함한 거래량 자체를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RSI를 좀 개선했다는, RSI를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도 나오는 보조 지표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RSI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단기적인 접근을 할 때는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RSI 대신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쉽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머니플로우 인덱스 MFI 보조지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RSI랑 거의 흡사해요. 이 80이라는 값이 있고 20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보조지표의 라인이 20m로 갔을 때는 뭐다? 과매도. 82로 갔을 때는 뭐다? 과매수라고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자, 지금 보시면 이 위치가 머니플로우 인덱스 지표에서 과매수 상태에 들어왔죠. 82로 라인이 형성이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캔들의 가격도 과매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RSI나 머니플로우 인덱스 같은 보조지표는 과매수 상태에 들어오면 매도를 잡는다. 그리고 과매도 상태에 들어오면 매수를 잡는다. 이게 기본적인 활용 방법이잖아요. 또는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매수를 잡았는데 어디서 청산할까? 그러면 과매수 상태 들어올 때 청산한다든지 이런 걸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RSI랑 굉장히 흡사하죠. 그쵸? 그래서 이 과매수와 과매도 기준은 지금 RSI랑 흡사하게 80 위로 이제 형성이 되면 과매수, 20 밑으로 형성이 되면 과매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RSI 같은 경우도 다이버전스가 있죠. RSI 가격과 캔들의 가격이 엇박자가 날 때 그때 항상 우리가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머니플로우 인덱스도 좀 어떻게 보면 다이버전스 신호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고 그걸 이용하는 매매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보조지표든지 간에 단점들이 다 있죠. 단점. 머니플로우 인덱스도 마찬가지예요. RSI가 비교적 높은 확률의 보조지표라고 하더라도 RSI도 맞지 않을 때가 있죠. 확률이라는 게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니플로우 인덱스도 가지고 있는 단점, 잘못된 신호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RSI를 보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중심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머니플로우 인덱스 지표를 이렇게 깔아버리면 메타트레이더에서 깔아버리면 이 지금 중심선 50짜리가 표시가 안 돼요. 이건 제가 임의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지표상에서 제가 50짜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50짜리도 왜 중요하냐? 사람들마다 사용하는 건 다를 겁니다. 사용하는 건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50짜리 근처에서 위에서 움직일 때랑 밑에서 움직일 때랑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50 위에서 논다면 계속해서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MACD 히스토그램이 제로 라인에서 위에서 형성되냐 아래에서 형성되냐 그거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움직이긴 합니다.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50선을 상향 돌파할 때 이런 식으로 매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50선을 하향 돌파할 때 이럴 때 매도도 볼 수 있다.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시고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RSI랑 좀 비슷한데 거래량이 동반되고 좀 빠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머니플로우 인덱스도 트하남님처럼 50에다가 중심선을 그어보고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냥 단순하게 이 정도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머니플로우 인덱스 이 보조지표에 기본적인 민감도가 있어요. 기본적인 설정이 값이 있는데 그 값에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막 이렇게 복잡하게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저는 나한테 맞는 걸 쓰면 되죠. 그래서 저는 기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근데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좀 달라요.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기본값이 14예요. 14. 14일 주기인데 14인데 저는 이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주로 사용하는 게 우리처럼 데이 트레이딩, 즉 15분봉이나 30분봉에서 단타를 칠 때 그렇게 쓰려고 저는 14 값을 5로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민감도 5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 민감도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로.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도 5로 사용하지 않을까. 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5로 사용했을 때 다양한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점 참고하시고, 제가 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지껏 저는 잘 사용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차트 보고 그냥 머니플로우 인덱스 이런 보조지표 정도가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RSI하고 좀 비슷하니까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이해 안 가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머니플로우 인덱스 MFI 기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기본 활용 방법. 이게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패턴. 지금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죠. 강한 매수세가 딱 들어왔는데 고점에서 저항을 좀 받았어요. 이렇게 음봉이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80 라인 위에서 과매수 상태였는데 가격은 비슷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서서히 머니플로우 인덱스 보조지표는 낮아짐을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살짝 과매수 상태에서 80 라인을 데드 크로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반등 나왔다가 살짝 과매수에 진입을 했다가 바로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있죠. 이 80 라인하고. 이럴 때 추세 반전의 신호로 매도 진입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상승 추세에서 가격은 상승 중이나 MFI 지표가 매수세가 약해질 때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 이게 기본 활용 방법이에요. 기본 활용 방법.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추세가 매도로 바뀌었죠. 단기적인 추세가. 근데 여기 보시면 MFI 보조지표에서 중심 라인이 50 라인이 가운데 있죠. 중심 라인 50 라인이 중요하고, 이 50 라인을 강하게 돌파할 때 추세가 단기적으로 전환됨을 체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강하게 올라오죠. 이렇게 50 라인 위로. 그랬더니만 여기서부터 강한 상승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50 라인이 참 중요한데, 당연히 이런 구간도 이제 매도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50 라인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 이렇게 매물대 형성하다가, 자, 지금 보면 이 매물대에서 이렇게 계속 형성하다가 50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하죠. 그리고 살짝 조정을 주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50 라인을 지지하는 게 보이죠. 흔히 말하면 우리가 캔들을 돌파하고 나서 제가 항상 다음 캔들 뭐라고 합니까?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하죠. 그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추세가 상승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매수 진입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RSI에서 다이버전스랑 좀 비슷하죠. 그쵸? 가격은 올라왔는데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내려오고 있어요. 엇박자가 나죠.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보고 분명히 가격이 올라왔는데 머니플로우 인덱스 보조지표가 내려왔다. 그전 가격보다 못 올라간다. 이럴 때는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RSI 다이버전스처럼 한번 이 80 라인 밑으로 내려올 때 그때 매도 진입해도 추세가 전환되면서 내가 높은 확률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차트는 골드 30분봉이에요. 골드 30분봉. 골드에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마찬가지로
골드 30분봉 똑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단기적인 추세가 뭡니까? 매도죠. 매도 추세인데 저점 근처에서 점점 머니플로우 인덱스 지표가 매도 압력이 약해지고 있을 때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요. 점점 어떻습니까? 여기 이 저점 구간에 비해서 여기가 어때요? 매도 압력이 약해졌죠.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보는 쌍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단기적인 쌍바닥인데 보더라도 지금 여기 바닥보다 여기 바닥이 어때요? 더 내려가지 못했죠. 그래서 그거를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매수로 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MFI 그러니까 머니플로우 인덱스 50라인 근처에서 가격과 지표가 횡보할 때 50라인을 위든 아래든 강하게 돌파하는지 반드시 체크 후에 진입 시점을 고려할 수 있다. 자, 지금도 이제 여기서 얘가 어느 정도 매수 추세가 나온 다음에 횡보하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바닥 다지기죠. 그래서 여기서 위아래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강하게 올라오죠. 강하게 올라오면서 얘 고점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중간에 머니플로우 인덱스 보조지표를 보면 중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인 게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텀이 있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구간에 텀이 좀 있습니다. 각도가 텀이 있죠. 이거는 올라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잡으면 큰 추세의 상승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는 되게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려면 많은 노력과 트레이딩이 필요하겠죠. 많이 필요할 겁니다. 다른 질문은요, 제가 교육 끝나고 나서 다 설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알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좀 기다려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가죠. 기본적인 활용 방법. 기본적인 활용 방법을 봤을 때는 이거 머니플로우 인덱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매매해도 될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잘못된 신호를 보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과 써먹어야 되는데 이 트하남이 제일 잘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어떤 추세가 나왔을 때 그 추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라인이 어디입니까? 5일선이에요. 5일선. 원웨이 매수장이 나오거나 원웨이 매도가 나올 때 15분봉, 30분봉에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탈하지 않고 추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5일선의 꺾임이라든지 5일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우리같이 데이 트레이딩하고 단기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5일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1선, 21선, 61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제 주관적인 방법. 저는 5일 이평선과 같이 활용을 해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었죠. 큰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크게 올라왔잖아요. 아주 큰 상승 추세죠. 골드 30분봉이에요. 골드 30분봉. 자,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과정에 머니플로우 인덱스 보조지표가
과매수 구간에 도달을 했죠. 과매수 구간. 도달 후에 반드시 여기서 보면 5일선이 이렇게 있는데 과매수 구간을 도달을 했을 때 5일선이 꺾이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5일선이 여전히 계속 위로 향하고 있으면 그건 아니다. 그건 잘못된 신호다. 분명히 5일선이 이렇게 꺾여야 된다. 자, 지금 같은 경우 과매수가 크게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80 라인 여기도 과매수가 나왔죠. 근데 가격이 어때요? 다이브전스가 나왔죠. 다이브전스가 나올 때는 머니플로우 인덱스만으로도 매도를 볼 수가 있는데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5일선을 봐야 된다. 그럼 여기서 5일선이 꺾였죠. 그리고 캔들이 5일선 밑으로 형성이 되었죠. 여기 올라올 때는 5일선 위로 형성이 되었죠. 강하게 올라올 때는. 여기서 5일선 밑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5일선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꺾였습니다. 확. 꺾이면서 지금 현재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다이브전스가 나왔고 두 번째 과매수 구간에서 80 라인 밑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자, 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5일선은 위로 올라가지 않고 5일선에서 저항을 받죠. 그러면 여기가 5일선 저항까지 체크를 하고 머니플로우 인덱스 보조지표가 이렇게 나왔을 때 특히나 80 라인 밑으로 강하게 내려올 때 5일선 저항을 받는다. 그러니까 80 라인 하향 돌파 체크 후 5일선 저항을 확인한 후에 매도 진입. 그러면 지금처럼 달콤한 매도를 먹을 수가 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 이 빨간 색깔 네모를 보세요. 빨간 색깔 네모. 지금 이 구간과 이 구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매도로 나왔다가 머니플로우 인덱스 제가 이제 민감도 5를 쓴다고 그랬죠.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죠. 우리가 차트라는 게 이렇게만 내려가지 않죠. 이렇게 내려가죠. 파동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과매도 구간, 짧은 과매도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여기서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5일선 저항을 받고 있죠. 여기 보시면 지금 이 구간 보시면 5일선 저항을 얘가 받고 있습니다. 꼬리 달고 말아 올렸다가 몸통이 저항받으면서 빠지고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50 라인 밑으로 강하게 내려온다. 그리고 5일선 저항받는 거 체크한다. 그때 매도 잡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짧은 구간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30분봉에서 캔들이 거의 한 600틱 정도 내려오는 구간이에요. 지금 이 구간이 여기서 내가 매도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한 계약 기준으로 약 한 700만 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 50 라인을 기점으로 매매하는 거는 머니플로우 인덱스 어떤 이제 강의를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강의일 겁니다. 이건 제가 써먹는 거라서. 자, 지금 여기서도 어때요? 지금 보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강하게 몸통 하나가 음봉 하나가 5일선을 먹어버립니다. 5일선 밑으로 형성이 되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5일선 저항을 받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5일선에서 반등이 좀 나왔다가 반등 나오는 시점에 5일선 저항 받죠. 이럴 때 50 라인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매도. 또 이 구간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11선, 21선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강한 추세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단타를 치고
단타를 치든 장타를 치든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는 제일 중요한 어떤 추세에서 제일 중요한 이평선은 5일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빨간 라인에 대해서 빨간 네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머니플로우 인덱스 50 중심선을 기준으로 5일선이 아래 방향으로 꺾여 있는 게 중요해요.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꺾여 있는 게 중요합니다. 5일선이 꺾여야지 내려가는 거고, 5일선이 위로 꺾이면 올라가는 거고, 아래로 꺾이면 내려가는 겁니다. 아래 방향으로 꺾여 있는 상태에서 반등이 나온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머니플로우 인덱스 50 중심선을 하향 돌파할 때 캔들의 가격이 5일선을 저항을 받고 있으면 매도 진입이 가능하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장을 또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슷하죠. 아까 방금 전이랑. 이것도 골드 30분봉이에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머니플로우 인덱스 보조지표가 과매수 구간 도달 후에 반드시 5일선이 꺾이는 걸 보고 그리고 80 라인, 과매수 라인, 하향 돌파할 때 라인이 5일선 저항이 체크가 되면 매도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왔지만 몸통이 또 먹었죠. 몸통이 5일선 위로 5일선이 살짝 꺾였지만 다시 5일선이 밑으로 꺾였고, 여기 5일선 저항받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 라인 근처에서 강하게 밑으로 빠진다. 이러면 이때 5일선 저항받는 거 체크하고 매도 진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만큼을 먹든 수익을 가져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똑같아요. 반등 나오더라도 5일선이 꺾였죠. 5일선이 꺾여 있는데 50 라인 근처에서 여기서 보시면 50 라인 위에서 움직이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추세가 매수로 나왔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추세가 5일선이 밑으로 꺾였고, 그리고 50 라인 근처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50 근처에서 저항받고 있죠. 그리고 50 라인 위에서 살짝 위에서 저항받으면서 50 라인 밑으로 데드 크로스 하향 돌파를 하고 있죠. 하향 돌파가 될 때 5일선 저항을 받고 있다. 캔들이. 그러면 매도 진입을 하게 되면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수익을. 이런 매도를 먹을 수가 있다. 여기까지라도. 중요합니다. 왜? 단타 치잖아요, 여러분들이. 단타라는 게 1분봉에서 매매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단타입니까? 10분봉이 되었든 5분봉이 되었든 내가 기다렸다가 짧은 구간에서 짧게 먹고 나오는 걸 우리가 단타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단타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타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몇몇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근데 제가 생각하는 단타가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단타가 작은 수익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알다시피 이런 그림이 나올 때, 얘가 올라가더라도 이런 그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미 얘가 빠지고 있어. 이걸 놓쳤어.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조정 줄 때, 반등 나올 때 이때 진입해야 된다. 근데 단순히 반등 나올 때 진입을 어디서 할지 모르겠죠. 그때 5일선과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활용을 하시면 이런 구간에서 매도 진입해가지고 한계약 기준으로
또는 0.1계약 기준으로 10만 원, 100만 원씩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저는 그게 단타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만큼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있으니까, 골드 같은 경우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머니플로우 인덱스 이 보조지표하고 이평선하고 같이 콜라보하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가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해 가신다고 하면 이제 오늘 핵심이 될 겁니다. 자, 볼린저 밴드예요. 볼린저 밴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하는 보조지표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데이 트레이딩을, 대부분이 데이 트레이딩을 하지 뭐 스윙 트레이딩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어차피 잔파동을 먹거나 데이 트레이딩, 짧은 단타 위주의 대응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철저하게 데이 트레이딩 계좌랑 스윙 계좌랑 분류해서 매매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보통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단타 위주의 대응을 많이 하죠. 그러다가 초과적으로 이 부분이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하면 좀 더 길게 먹고, 항상 그런 패턴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추천하는 보조지표가 뭡니까? 뭐 MACD, RSI, 스토캐스틱, 볼린저 밴드. 딱 4가지잖아요. 4가지. 근데 단타 위주로 대응을 하려면 사실 제일 좋은 보조지표가, 저는 스포츠카처럼 빠른 스토캐스틱과 그리고 활용만 제대로 하면 정말 수익을 잘 주는 볼린저 밴드, 이 2가지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제일 맞는 보조지표가 아닐까. MACD까지 보면서 장기적으로 더 길게 먹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대부분 매매할 때 포지션 길게 못 가져갈 때, 짧게 먹을 때, 그때 써먹을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와 스토캐스틱을 항상 여러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머니플로우 인덱스까지 혼합을 시킨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단타왕이 될 수가 있어요. 단타왕이. 자,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지금 밴드가 이렇게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큰 매수가 나왔죠. 갑자기 큰 매수세가 나오면서 밴드가 상향으로 확장됐죠. 그때 제가 기다렸다가 밴드 상단 또는 5일선 지지를 받는지를 체크하고, 거기서 이 추세 따라서 뭐다? 계속해서 먹으면 된다. 그게 기본적인 볼린저 밴드 활용 방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볼린저 밴드가 좁아져 있다가 확장이 되었을 때, 처음에 조정 줄 때 밴드 상단, 두 번째 5일선, 그 다음에 밴드의 중심인 21선, 이런 식으로 3가지 매수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밴드 고점이 어딘지, 거기서 나는 숏을 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2라인이 있으면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매도, 하단에서 매수, 이런 식으로 박스권 대응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볼린저 밴드가 좁아졌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어떤 흐름, 즉 볼린저 밴드가 예를 들어서 매수로 크게 나왔다 또는 매도로 크게 나왔다, 그렇게 했을 때 상단과 하단에서 우리가 영매매를 했을 때 성공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머니 플로우 인덱스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가 추세가 나왔을 때 추세 따라 먹을 수도 있고, 추세가 끝났을 때는 반대로 먹을 수도 있다. 왜? 머니 플로우 인덱스를 볼린저 밴드랑 활용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대신 기다림은 필요하겠죠. 자, 지금 강한 상승 추세가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좁아져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죠. 볼린저 밴드가.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여기 라인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가 상승 확장되고 추세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머니플로우 인덱스 보조지표는 과매수 상태에서 점점 거래량이 빠지고 있죠. 낮아지고 있죠. 이게 체크가 되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볼벤 상단에서 지금 이 도지 캔들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쵸? 이 도지 캔들이 하나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당연히 머니플로우 인덱스 보조지표에서 어떤 상황이에요? 자, 지금 이 자리하고 이 자리를 보면 가격차가 여기가 훨씬 더 높죠. 근데 어때요, 지금 보면? 거래량은 빠지고 있죠,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죠. 다이버전스가 나오는데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저항을 받는다. 그때 우리는 매도를 볼 수가 있다. 이해 가시나요?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여기 올라왔다가 꺾이고 있어. 근데 얘는 여기까지 올라왔었어. 근데 가격은 여기가 더 높아. 근데 마침 볼벤 상단에서 저항을 받네. 그러면 여기서 바로 매도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라도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머니플로우 인덱스 보조지표의 가격과 현재 캔들의 가격이 엇박자가 났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이 추세가 단기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호예요. 그러면 볼벤이 항상 계속해서 끝없이 확장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조정을 주겠죠. 그 조정분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통해서 현재 올라가고 있는 밴드 최고 상단에서 내가 매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강한 상승 추세 이후에 조정을 줬죠. 여기서 횡보하다가 여전히 추세가 올라오니까,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미 여기서 강한 매도가 나오면서 볼벤이 좁아졌죠. 지금 볼벤이 좁아진 게 보이죠? 지금 보는 차트는 골드 15분봉이에요. 골드 15분봉.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볼벤이 좁아졌을 때는 우리가 볼벤 상단에서 매도를 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아무래도 얘가 조정 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나 이렇게 더 올라가면 어떡할까? 그래서 내가 볼벤 상단이라고 하더라도 밴드가 좁아졌을 때 내가 매도 잡기가 좀 힘들어. 이때 이걸 보완해 주는 게 뭐다? 머니플로우 인덱스다. 자, 보시면 여기서 이만큼 반등 나올 때 어떻습니까? 강한 상승 추세 후 조정이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가 박스권 형성 시에
머니플로우 인덱스 보조지표가 어디? 82에서 과매수 구간 들어왔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와 여기가 뭡니까? 다이버전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머니플로우 인덱스 보조지표가 당연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과매수 구간 나왔다가 80 라인 밑으로 확 빠지죠. 확 빠지는 타이밍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저항받고 있죠. 여기 저항받는 거 체크되고 이런 그림 나왔다. 그리고 머니플로우 인덱스 80 라인 과매수 구간에서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이거 매도 잡으시면 돼요. 볼린저 밴드 안에서 추세가 움직일 때 그 추세를 어디까지 추세가 단기적으로 어디서 끝날지를 판단하는 게 애매모호하죠. 왜? 볼린저 밴드가 끝없이 확장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단기적으로 우리가 그 고점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머니플로우 인덱스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또는 하단에서 매도를 잡거나 매수를 잡거나 하고 싶은 분들은 더 확실하게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체크하고 나서 잡으시면 아주 높은 확률로 수익을 만들 수가 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또 이제 볼린저 밴드를 비트코인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현재 보는 차트는 비트코인 15분봉이에요. 15분봉.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상승으로 볼린저 밴드가 상승 확정하고 있죠. 지금 볼벤이 이렇게 있다가 지금 갑자기 큰 매수가 나오면서 볼벤이 확 넓어졌죠. 이렇게. 볼벤이 이렇게 확 넓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조정 시에 볼벤 상단 이런 데다가 매수를 잡아서 일단 매수를 먹어요. 근데 고점에서 내가 매도도 치고 싶다. 자, 그럴 때 볼벤 위에서 캔들이 형성이 되었을 때 자, 지금 보시면 이 음봉이 우리가 급등 뒤에는 뭐다? 급락이 나오고 급락 뒤에는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이럴 때 볼벤 위에서 캔들이 볼벤 상단을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과매수 구간에서 보시는 것처럼 머니플로우 인덱스 보조지표가 과매수 구간에서 80 라인을 강하게 밑으로 돌파하고 있죠. 이럴 때는 뭐다? 매수 따라 붙어야 된다. 매도. 그러니까 두 라인 다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진입을 해야 된다. 이럴 때. 코인에서 자주 나옵니다. 급등이나 급락 나왔을 때.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매도를 먹었다고 치면 자, 이제 또 봅시다. 자, 매수가 크게 나왔다가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볼벤이 다시 좁아졌어요. 좁아졌죠? 근데 이제 이 짧은 좁아진 구간에서 다시 매수가 볼벤 상단을 먹어버렸네요. 그래서 하락 추세 이후에 지금 보는 것처럼 큰 반등이 나왔죠. 지금 이만큼 큰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가 확장이 되었죠. 이렇게. 근데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보니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다. 근데
밴드 상단에서 저항을 받는 음봉이 나오네요. 근데 갑자기 머니플로우 인덱스 보조지표가 80 라인을 밑으로 강하게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그쵸? 이럴 때 우리가 매도 진입이 가능하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비트코인 15분봉인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시작을 했다고 칩시다. 오늘 차트를 켰는데 여기가 다 미래야.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볼벤 상단에서 우리가 매수 대응을 해서 수익을 좀 가져오고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통해서 볼린저 밴드와 콜라보를 해서 매도도 좀 먹고 그리고 또 기다렸다가 매도도 먹고 수익 이미 많이 챙겼어. 자, 그런 상황에서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죠. 박스권 횡보를 한다라는 거는 50 근처에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50 라인이 중요하다. 자, 볼린저 밴드, 박스권, 밴드가 좁아졌죠. 박스권에서 횡보 중에 머니플로우 인덱스 보조지표가 중심선을 지지하는 게 체크가 되고 강하게 50 라인 위로 돌파가 나올 때 볼벤 하단 지지가 나올 때 이 두 가지가 박스권에서 볼벤 하단 지지도 나오고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50 라인 지지하면서 50 라인을 강하게 돌파한다. 매수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최저점에서 매수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추세를. 그러면 우리가 볼린저 밴드 박스권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되게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박스권 형성이 돼 있다가도 갑자기 추세가 나와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난감할 때가 많죠. 꼭 내가 매도를 잡으면 갑자기 밴드가 벌어져서 손실 본다든지 뭐 손절 또는 크게 물려서 로스컷을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죠. 그때 볼 수 있는 게 머니플로우예요. 자,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같은 경우도 어때요? 여기 볼벤 박스권에서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과매수 들어오고 밑으로 빠지고 있죠. 이때 우리가 단타로 매도 잡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밴드 중심을 부딪히고 반등이 나오는데 또 과매수 들어왔어. 또 밑으로 빠지죠. 그럼 여기서 또 매도 보면 되죠. 박스권일 때는. 오히려 볼린저 밴드 박스권일 때 내가 매매에 대한 확신이 안 섰을 때 그때 이렇게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단타 치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안 섰을 때. 혹시나 겁이 나니까. 내가 진입하고 나서 밴드가 넓어지면 어떨까? 나랑 반대 역추세로. 그럴 때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머니플로우 인덱스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럼 이제 나스닥에서도 한번 보자고요. 지금 보는 차트는 나스닥 15분봉 차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박스권에서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왔죠. 그러면서 어때요?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매도로 확장이 되었죠. 그쵸?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니플로우 인덱스 보조지표 가격이 점점 여기랑 엇박자가 나고 약해지고 있죠.
완전 다이버전스죠. 이만큼 빠졌는데 머니플로우 인덱스 보조지표는 어떻습니까?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지만 여기보다는 가격이 높죠. 라인이 높죠. 자, 가격은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근데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반대죠. 이럴 경우에 모든 보조지표에서 우리가 추세가 전환되는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다이버전스. 근데 이제 박스권에서 밴드가 매도로 넓어졌는데 다이버전스가 나오는데 밴드 하단에서 지지받는 양봉이 나온다. 이때 우리는 매수를 잡으면 된다. 그러면 최저점인 볼벤 하단에서 우리가 꿈꾸는 게 뭡니까? 매매할 때 단기적으로 최고점에서 매도 치고 싶고 최저점에서 매수 치고 싶잖아요. 다 그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머니플로우 인덱스예요. 자, 그래서 반등이 크게 나왔어. 그래서 1번 네모를 보시면 1번 네모를 보시면 강한 매수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근데 그러면서 보니까 당연히 볼린저 밴드가 여기서 매도로 있던 게 매수로 여기서 꺾이면서 확장이 되죠.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확장이 되죠. 매수로 추세가 나왔죠. 이때는 뭐다? 볼벤을 이용해서 어때요? 볼벤 상단 5일선 지지받는 거 체크하고 단기적으로 한 2번 정도 먹어, 매수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매수 잡기 좀 그렇다. 매도를 좀 보자. 할 때 1번 구간 어때요? 머니플로우 인덱스 보조지표가 과매수에 들어왔죠. 80라인 위로. 근데 볼벤 상단 저항을 받고 있죠, 음봉이. 받으면서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갑자기 강하게 80라인 밑으로 빠지고 있죠. 그때 매도를 잡으면 우리가 이만큼을 먹든 이만큼을 먹든 요만큼을 먹든 수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 파동에서 가장 최고점에서 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밴드 상단 저항과 머니플로우 인덱스 과매수에서 80라인 밑으로 빠지는 걸 보고, 자, 그러면 2번은 뭐냐? 뭡니까?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지금 가격이 높은데 실제 캔들 가격은 2번이 높아요. 근데 2번이 어때요? 머니플로우 인덱스에서는 더 낮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잘 보세요. 이런 그림이죠. 자, 엇박자가 나죠. 엇박자가 나는 상황에서 밴드 상단에서 저항을 받는다. 그게 확인이 되고 80라인 밑으로 라인이 빠진다. 그러면 매도 잡으면 여기서 이 구간이라도 수익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벤이 이렇게 상승하고 빠졌다가 더 큰 상승을 하면서 엄청나게 확장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고점에서 매도 2번, 여기서 매수로 먹고, 여기서 매수 먹고, 단타만 한 5번 정도 칠 수 있죠. 이 구간에서. 이러면 나스닥에서 이 정도 먹으면 그날 배 터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직도 제가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사실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혹시나 고점에 물릴까봐 추세가 매수인데도 불구하고 볼린저 밴드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좁아져 있다가 위로 확장이 되더라도 밴드 상단이나 5일선이나 이런 데서 매수 진입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가 매수 진입했는데 이리 훅 빠질까봐 겁이 나서. 근데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 사용법은 뭡니까? 볼린저 밴드가 좁아졌을 때 박스 대응, 상단 하단 매수 매도,
볼린저 밴드가 넓어질 때는 그 추세에 따라서 밴드 상단, 5일선, 밴드 중심선, 여기서 매수, 매도, 그 추세의 방향대로.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고점에서 매도를 치고 싶어 해요. 대다수가 그럴 거예요. 왜? 볼린저 밴드를 처음부터 잘못 배웠거든. 볼린저 밴드는 밴드 상단에서 매도 치고 밴드 하단에서 매수 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런 구간에서 잘못해가지고 매도 잡았다가 물려버리면 아주 큰 손실 보죠, 이런 거. 이럴 때 로스컷 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볼린저 밴드가 넓어졌을 때는 넓어지는 시점부터 계속 그 넓어지는 방향이 매수로 넓어졌냐, 매도로 넓어졌냐, 그거를 이제 기다리면서 다음 캔들이 요 5일선, 밴드 상단, 뭐 밴드 중심 이런 데를 지지받는지를 체크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추세에 맞게끔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지 덜 다친다, 확률적으로. 그거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은 3월달, 5월달에 골드로 수익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 내가 처음 배운 거는 볼벤 상단 하단에서 매수 매도 잡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머니플로우 인덱스랑 같이 쓰세요. 그러면 고점 저점에서 매수 매도가 고점 저점에서 매수 매도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교육은 좀 만족스럽나요? 머니플로우 인덱스 거래량 보조지표는 이 데이 트레이딩, 특히나 우리같이 일반 개미들, 단타 위주의 대응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보조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평선과 볼린저 밴드의 장단점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하루에 다양한 종목에서 많은 기회 속에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명심할 점은 100%는 없다라는 겁니다. 100%는. 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단점은. 선물 시장에서 매매 기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거는 진입한 다음에 아주 높은 집중력과 나의 마음, 심리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배웠던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결과에 좋은 그런 모습들이나 변화된 모습이나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을 드리죠. 모든 보조지표나 차트 패턴, 매매 기법은 기다림과 인내심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다림과 인내심 속에서 오늘 배운 보조지표를 활용하여 여러분들도 달콤한 수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좀 지루한 교육이었는데 한 1시간가량 경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머니플로우 인덱스 보조지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